안녕하세요. 과학을 좋아하는 재미난 과학입니다. 오늘은 조리기구인 가스레인지, 하이라이트, 인덕션에 대해 한방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5년 전 독일에서 인덕션 4대를 직접 구입해서 설치하고 그동안 제가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6개 챕터로 나눠서 선택에서부터 구입, 설치, 청소까지 여러분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덕션을 구매하기 전에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1장은 조리기구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리기구 종류에는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가 있죠. 전기레인지는 하이라이트와 인덕션이 있고 틈새 제품으로 하이라이트와 인덕션을 혼합해서 만든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레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레인지의 장점은 구매와 사용 요금이 저렴하고 어디에나 있어 설치가 쉽죠. 아무 그릇이나 쓸 수 있고 불꽃을 보면서 미세한 화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전자파가 없고 직화구이가 가능해서 고기를 맛있게 요리할 수 있죠. 중국 음식점에서 보는 그 조리 테크닉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청소가 힘들고 열 효율이 50%로 투입한 가스의 50%만 그릇을 가열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 50%는 실내 공기를 덮이는 데 소비됩니다. 당연히 실내가 더워지니 여름에 많이 힘들죠. 가장 큰 단점은 가스가 연소할 때 실내에 있는 산소를 소모시켜 산소를 부족하게 만들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같은 유해물질을 배출합니다. 50대 주부가 폐암 발병률이 높은 것이 가스가 연소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때문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죠.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데 알기 쉽게 연탄가스입니다.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은 일산화탄소와 친화력이 산소보다 200배 정도 강해서 호흡할 때 산소를 놔두고 일산화탄소와 결합해 세포로 가져가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키죠. 그래서 가스는 조리할 때 창문을 열거나 환기팬을 돌려서 환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5년 전 인덕션으로 바꾼 이유도 아내가 요리를 하면서 창문도 안 열고 배기팬도 안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열고 요리하라 했더니 춥다 그러고 팬은 틀면 시끄럽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설득이 안 되겠다 싶어서 독일에서 인덕션을 직구해서 직접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동생네도 인덕션으로 바꿔드렸죠. 다음은 하이라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는 그림처럼 세라믹 상판 아래에 있는 니크롬선에 전기가 흐르면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하면서 빨갛게 빛이 납니다. 이 복사열이 세라믹 상판과 그릇을 가열하는 방식이죠. 그릇과 니크롬선 간의 열 전도를 이용하는 핫플레이트에서 세라믹 상판을 추가한 방식입니다. 비슷한 원리로 백열전구와 헤어드라이어가 있는데 백열전구는 빛을 이용하고 열을 버리고 헤어드라이어는 열을 이용하고 빛을 버리죠. 하이라이트의 장점은 가스레인지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이 사용이 가능하고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또 세라믹 상판이 있어 가스레인지에 비해 청소가 비교적 쉽습니다. 열 효율은 60%로 가스보다는 높지만 인덕션 90%보다는 낮습니다. 단점으로는 전원을 켜고 조리할 수 있는 온도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성격이 급한 분들은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하이라이트는 사용을 마친 후에도 상판에 잔열이 남아있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있는 집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조리 중의 화력을 미세하게 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냄비가 펄펄 끓어 넘쳐서 바로 불을 줄였으면 좋겠는데 저줄 후에도 바로 줄지 않아 급한 마음에 그릇을 옮기다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조리 시 상판의 온도가 700도가량 되어서 음식물이 넘치면 행주로 바로 닦을 수가 없죠. 너무 뜨거우니까요. 그러다 보니 상판에 눌러붙어 버려 조리 후 청소가 매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인덕션에 비해 27% 정도 더 나옵니다. 열 효율이 낮으니까 당연히 더 나오겠죠. 인덕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덕션은 과학적으로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과 줄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인덕션은 세라믹 상판 아래에 있는 코일을 동그랗게 마른 인덕터가 있는데 이 인덕터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그 자기장이 세라믹 상판을 통과해서 철이나 스테인리스 그릇에 다 전기로 변환되는데
철과 스테인리스는 전도율이 낮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열로 변환되는 겁니다. 인덕션의 장점은 그릇을 직접 가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장이 그릇을 가열하는 방식이라 불꽃이 없어 화재에 안전하고 열 효율이 90%로 조리 시간이 짧습니다. 라면 한 개 분량의 물인 500ml를 끓이는데 인덕션은 2분이면 충분한데 가스는 3분, 하이라이트는 5분가량 걸립니다. 사진처럼 프라이팬에 얹은 계란은 익어도 상판에 얹은 계란은 발열체가 없어 익지 않습니다. 상판에 종이를 깔고 그릇을 올려놓고 요리를 해도 종이가 타지 않는 이유도 직접 가열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점은 역시 청소가 쉽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조리 시 상판에 음식물이 넘쳐도 물걸레로 닦아주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리고 상판을 직접 가열하지 않아 빨리 식습니다. 조리할 때 인덕션 상판이 뜨거워지는 것은 그릇에서 생겨난 열 때문이지 상판이 뜨거워져서 그릇이 뜨거워진 게 아닙니다. 한 가지 꿀팁은요. 조리 후에 뜨거워진 그릇을 상판에서 바로 치우면 상판의 열이 인덕토로 전달되지 않아 인덕토 고장 확률이 낮아집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입 비용과 설치 비용이 비쌉니다. 가스레인지의 몇 배의 가격이죠. 주방 상판 타공하고 전기 연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용 그릇도 필요합니다. 그릇 바닥에 이런 마크가 붙어 있는 그릇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뚝배기나 양은 냄비, 도자기 재질의 내열 냄비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용 그릇 문제는 구입 초기의 문제이고 어느 정도 그릇이 갖춰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음식을 맛있게 하는 인덕션용 그릇을 고르는데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자석을 그릇 옆면에 대봐서 붙으면 그걸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릇 바닥에서만 가열된 그릇에서 만든 음식보다 측면도 가열되어 만든 음식은 가마솥같이 훨씬 맛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 하이라이트와 인덕션의 차이점을 잘 모릅니다. 상판이 검은색 유리로 되어 있으면 모두 인덕션인 줄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구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물을 조리할 때 상판이 빨갛게 빛이 나면 하이라이트고 빛이 안 나면 인덕션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그릇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덕션도 같이 쓸 수 없을까 고민해서 나온 제품이 하이브리드입니다. 짬짜면 같이 하이라이트의 장점과 인덕션의 장점을 모아놓은 것이죠. 형태는 대개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또는 가스의 조합입니다.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그동안 사용하던 그릇을 사용하면서도 인덕션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간단합니다. 이도저도 아니다입니다. 하이브리드를 사용하신 분의 경험을 들어보면 그냥 인덕션 전용으로 살 걸 그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리 속도가 늦고 청소가 어려운 하이라이트의 단점을 그대로 가져왔죠. 그러다 보니 주로 인덕션 위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사용한 하이브리드 제품의 경우 하이라이트 상판은 음식물이 넘쳐 흘러 탄 자국이 많은 반면 인덕션 상판은 깨끗합니다. 그만큼 하이라이트 관리가 특히 청소가 어렵다는 것이죠. 전에 사용하던 그릇을 사용하면서도 인덕션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인덕션 전용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옆에 휴대용 가스레인지 하나 두고 사용하세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사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그리고 곰국 끓이는 것 때문에 가스나 하이브리드가 필요하다면 인덕션도 곰국 끓일 수 있습니다. 화력이 더 강해서 오히려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재미난 과학이었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